있고요. 이제는 눈을 안으로 돌려서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에 발생하고 있는 탄핵 정국, 그다음에 내수 위축과 같은 이런 요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탄핵 정국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 리스크, 혼돈 상황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 탄핵 정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제적 충격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윤기철 실장님 먼저 주실까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부분인데요. 그 과거의 탄핵 정국에서도 단기적으로 이런 그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안정되는 그런 성향을 보였거든요. 예. 그다음에 실물 경제 부분인데 이 소비 심리 전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에도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거에 두 차례 뭐 있었던 그런 부분들 다 보면은 근데 현재 상황은 과거와 다른 부분들이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시장 부분에서 이 충격이 장기 저성장으로 이렇게 진입했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이게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뭐 굉장히 약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느 정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뭐 금융주 하락이라든가 자금 유출 이런 부분들이 그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가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실물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실물 경제 중에서도 뭐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민생 경제,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에서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어떤 전국 불안이라든가 뭐 외부적 충격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뭐 소비 지출을 줄이고 또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수익도 이제 소득도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도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거지만은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국가 주도의 성장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정국이 조금이라도 더 지속이 되면은 아마 이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탄핵 정국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트럼프의 그 관세 리스크라든가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수출 둔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지금 현재의 탄핵 정국을 비교해 봤을 때 대외 환경 측면에서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금융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투자 유입 효과가 일부 발생했다고 한다면 현재의 경우에는 고금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경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측면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 환경, 두 번째는 이제 기업 경쟁력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호재가 있었고요. 반면에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가 이런 분위기가 심화되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임 실장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경제 심리가 위축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제 경쟁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사실은 뭐 개별 소비자들이 느끼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내수 경기 세 번째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체감 내수 경기, 내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다 느낄 수 있는데 서비스업, 민간 소비, 내수 상황, 내수 소비 심리 위축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 실장? 일단 그 지난해에 뭐 이런 탄핵 정국이 이제 시작되고 난 뒤에 그냥 연말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연말에 뭐 이 연말 특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말에 여러 가지 그 행사나 이런 부분들 이게 완전히 실종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심지어는 단체 모임, 공식적인 모임까지도 이제 위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냐면은 아까 그 뭐 항상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기대 심리, 소비자의 기대 심리, 굉장히 불안정할 것이라면 소비를 줄이는
이런 형국이 지금 작년에 지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폐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자영업자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중요하고 뭐 자기가 자영업자들이 자기의 어떤 뭐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당장에 이게 매출 감소가 생기게 되면은 그 매출 감소로 인해서 또 다시 연체가 되고 그 연체가 되면은 또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쉽게 폐업을 못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아주 그 깔끔한 정상적인 폐업이 아니고 굉장히 그 불안정한 폐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중에서도 우리 일반 가게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음식점 그리고 도소매업 이런 쪽인데 이 부분들도 매출 감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소매 판매액 지수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한 거의 작년부터 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 금융 정책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재정 정책으로 이 부분들을 보전을 해줘야만이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다. 과거에는 보면은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동시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민생 경제 부분은 제일 중요한 효과가 거시경제에서 잘 약발은 안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게 재정 정책이다. 그래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자영업자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를 꼽으라고 하면 민간 소비입니다. 이 민간 소비는 실질 가처분 소득,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소비 성향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작년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기 때문에 실질 가처분 소득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혈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비 성향은 단기적으로 보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원론적으로 보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소비 심리가 상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급락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경제 자본 유출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 지금 우리 자본 유출이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본 유출 우려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유출 우려가 되는 요인이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달러의 강세입니다. 달러의 강세는 지금 미국 경제가 양호하고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시작이 되게 되면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이런 무역 갈등이 심화됐을 때 달러가 강세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주식 투자,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이거는 미국의 증시가 작년에 좋았고 그다음에 이러한 AI나 반도체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서 이런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약화된 경기 상황에 따라서 한국의 투자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다, 좀 위험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더군다나 탄핵 정국과 합쳐져 있을 경우에 이런 투자 수익률 저하가 더 커질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도 이제 방어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외화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상수지가 흑자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신용 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그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라고 보는데 임 실장님 예. 지금 환율이 거의 1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단이 1,500원대로 맞춰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고환율의 문제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이 환율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1,300원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 1,300원대 유지할 경우에 크게 뭐 무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은 지금 1,500원대까지 간다면은 상당히 그 우리 그 민간의 어떤 소비 부분도 물가 부분에 뭐 큰 이게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시중에 있는 우리 그 총 유동성, 이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6.1%또 유동성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랐을 때는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국내 소비 부분에도 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요.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거기에다가 수출 물가까지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교육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한 70% 거의 가까이에 이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도 지연이 될 것이고 소비도 되지 않을 것이고 기업의 생산자 부담도 늘어나서 비용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 달러 환율을 보면은요 12월 31일 날 1,477원까지 이 피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접어들면서 1월 7일에 보면은 1,457원까지 이렇게 조금 낮아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게 앞으로 우리 지금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정책 당국의 어떤 정책 그리고 정치적 안정 여기에 거의 100% 달려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